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3.1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3.1운동은 언제 일어났는지 굉장히 중요해. 1919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래서 아이고 울었다 그래서 1919로 외워두는 거 미리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요. 국내 정세의 변화야. 얘들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합니다. 국권을 침탈당한 게 1910년이잖아요. 근데 국권을 침탈당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통치 방식이 바로 무단 통치야. 근데 이런 무단 통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두 번째는 민족 자결주의.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에서 열린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인 누구? 윌슨이 제창한 것이야. 민족 자결주의 뜻 자체를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요. 민족 스스로의 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죠. 민족의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 뭐 해야 한다?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뭐야? 식민 지배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한 번 더 우리가 얼른 뭐 해야 되겠구나? 벗어나야 하겠구나. 거기다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만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조선 청년 독립단이 조직이 되고 나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일본 안에서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3.1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일단 이 3.1운동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손병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일단 이 3.1운동의 과정을 배우기에 앞서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볼게. 이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뭘 하냐면요. 서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소문이 퍼져. 어떻게 소문이 퍼지냐? 일본에 의해서 뭐 했다? 독살당하셨다. 독살설이 퍼집니다. 거기다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것을 계기로 우리 조선 안에서도 얼른 뭐 해야 되겠다? 어떤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3.1운동이 전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전개되는 과정을 먼저 보자면요. 자, 민족 대표와 일반 시민들, 학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민족 대표가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문을 발표를 합니다. 발표함과 동시에 시민과 학생들은 어디에서? 얘들아, 태화관에서 한 거 아니야. 얘네는 탑골 공원, 오늘날 종로사무가 있는 곳이죠.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시위를 전개해. 얘들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다. 3.1운동이 칼 들고 싸우자는 거야? 아니죠. 뭐야? 단순하게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이 뭐 하자? 벗어나자라는 평화 시위야. 그런데 이러한 평화 시위를 일본은 어떻게? 무력으로 장악을 해버렸다는 거. 우리 3.1운동 하면 꼭 생각나는 분 있죠. 유관순. 그 분을 어떻게 볼 수 있어?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장악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러한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요. 이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는 유관순이 옥중에서 순국을 한다는 거. 유관순이 뭐라고 쓸까? 순국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화성이 있어. 화성에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아놔.
모아놓고 나서 뭐라 그래? 너넨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총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교회를 불태운다는 거. 그래서 화성 제압리 사건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전개 과정이라는 것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태화관과 탑골공원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전개가 됐고 이것을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3.1운동의 영향입니다. 3.1운동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3.1운동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일단 최대 규모로 일어난 무슨 운동이다?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다. 나라 안에서 일어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일단 국내 나라 안과 북외 나라 밖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국내에서는요. 원래 진행되었던 무단 통치 있죠. 이 무단 통치가 3.1운동의 결과 뭘로 바뀌는지 시험에 진짜 잘 나와. 뭘로 바뀌냐?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이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 그럼 선생님, 나라 밖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줬나요? 자, 나라 밖으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무력으로 저항하고 그러한 저항을 막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는 비폭력, 이 단어 들어봤죠? 비폭력, 불복종.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 것까지만 3.1운동의 영향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3.1운동의 배경 가장 중요했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지?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떠한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배경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전개 과정을 먼저 보자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시민과 학생을 중심으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얘네가 바로 만세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전국, 해외로 확산이 되게 되었지만 이러한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유관순이 순국하고 화성 제압리 교회 학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3.1운동의 영향을 알아보자면요. 일단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최대의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는 거 중요하고요.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원래 무단 통치였다가 3.1운동을 계기로 그렇지. 문화정치로 넘어가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는 계기를 가져왔다는 거. 또 나라 밖으로는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인도에서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 3.1운동의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핵심 정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윌슨의 이것은 3.1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얘들아, 민족자결주의와 비폭력 불복종 운동. 정답은 민족자결주의가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일본 유학생들의 오사운동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직접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다. 얘들아, 정답은 당연히 뭐가 될까? 28 독립선언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기존 통치 방식을 수정하여 무단 통치,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얘들아, 3.1운동의 결과 뭘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렇지.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거. 이러한 간단한 것들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시험 문제에서
틀릴 일은 전혀 없겠죠.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